안녕하세요. 뽀샤의 시시콜콜한 이야기. 오늘은 2022년 충북문학 제29집에 실린 저의 작품을 한 소절 낭독을 해볼까 합니다. 제목은 사기고요. 김동인 단편 소설 속에 나오는 주인공의 별명이죠. 김동인 작가의 붉은 산을 일전에 접할 일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다가 문득 옛 생각이 나서 써본 글이랍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많은 아픔을 남겼던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쓴 글인데요. 낭독해 보겠습니다. 최아영. 독한 기운에 날카로운 이빨을 가졌으며 코털이 삐죽하게 나와 있고 사뭇 교활해 보인다 했다. 어디로 보나 근접치 못할 놈이라 묘사된 이 남자는 살기라 불리는 소설 속 주인공이다. 오직하면 살기라 했을까? 그 동네에서 누가 병에라도 걸리면 에잇! 이놈의 병 사간태로 가라 했다 하니 짐작되는 바가 크다 하겠다. 밥버릇이라 과시받았지만 의로운 구석이 있는 조선의 한 남자의 이야기이자 나라 잃은 민족의 서러운 이야기이기도 하다. 어느 날 마을에서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만다. 송천지라는 노인이 한 해 소출을 싣고 만주인 지주에게 갔으나 소출이 좋지 못하다며 죽도록 두들겨 맞은 후 나귀 등에 결박되어 돌아왔고 이내 절명된 사건이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붕괴하여 너도 나도 원수를 갚아야 한다며 수렁거렸다. 하나 정작 누구 하나 먼저 나서는 사람은 없었다. 하기는 지주에게 대거리하는 일이 어디 그리 만만했을까. 그러던 중 살기 이 일을 버리고 말았다. 결과는 뻔했다. 지주에게 항거하여 처치한다고는 했지만 본인 허리가 기역자로 꺾여서 마을 어귀에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다.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삭은 붉은 산과 흰옷이 보고 싶다 했다. 그의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애국가를 불러주는 것으로 이 소설은 마무리가 된다. 최근 어떤 일을 계기로 다시 곱씹어 본 붉은 산이라는 단편 소설이다.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들이 뇌 세포를 쉴 새 없이 건드려 놓았다. 마치 벌레가 등을 기어가는 그런 느낌이었다. 늦가기 대학 시절 밀양 얼음골이라는 곳으로 과별 야유회를 가게 되었다. 들뜬 마음으로 일정을 소화하고 캠프파이어까지도 장황하게 치루었다. 부푼 마음이 사그라지기도 전에 강물 위에 떠있는 산그림자가 어둠 속으로 먼저 사라져 버렸다. 저물녘 강물처럼 우리도 이내 고요를 되찾고 각자 지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동급생 중 한 명이 다급하게 소리를 지르며 내게 달려왔다. 야영장 근처에 사는 마을 청년들과 학우 중 한 명이 시비가 붙어 곧 패싸움으로 번질 것 같으니 빨리 가보라는 것이었다. 동급생들에 비해 내 나이가 많았던 것이 다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얼떨결에 중재에 나서게 되었다. 웅성거리는 곳을 파고 들어갔다. 눈을 위아래로 치뜨며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고 있었다. 우선 학우들에게 음료와 간단한 먹거리를 챙겨오게 하였다. 그리고 심술 가득한 장성처럼 뻣뻣하게 서 있는 그들을 나긋한 목소리로 자리에 앉혔다. 그리고선 두런두런 대화를 이어나갔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하였는지 잘 생각나지도 않는다. 다만 그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무조건 그들 편에 서서 최선을 다했던 기억뿐이다. 허여멀건 도시 아이들에 대한 산골 아이들의 이유 있는 도전이었을 것이다. 한여름 밤이었지만 얼음장보다 더 싸늘한 분위기였다. 하나 오래지 않아 우리 쪽 남학생들과 그들과의 화해가 이루어졌다. 잘 지내다 가라는 인사를 서로 하며 그들은 마을로 돌아갔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실은 지금도 기특다 싶다. 내가 몰랐던 나의 모습, 어디서 그런 순발력과 용기가 생겨났던 것인지. 낯선 경험으로 뒤숭숭했으나 그래도 잠을 청해보려 꽤 애를 썼던 것 같다. 시비의 중심에 있었던 하구의 얼굴이 눈앞에서 자꾸 어른거렸다. 멀대같이 큰 키의 야유였으며 피부는 아주 기분 나쁜 갈색 톤이었다. 눈은 도둑고양이처럼 번덕거렸고 누렁이같이 뻣뻣한 머리카락은 물을 들이다 실패를 하였는지 얼룩덜룩 너저분했다. 등배가 들러붙은 손가방을 겨드랑이에 끼고 바지 포켓에 손을 반쯤 밀어넣은 채 목을 앞으로 쭉 내밀어 근들거리며 걸었다. 딱 보아도 불량스러웠다. 그 아이가 나는 유별나게도 싫었다. 제발 너 같은 아이는 학교에 나오지도 말고 내 시야에서 좀 사라져 버려라 하며 볼 때마다 주문을 외웠다.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싫었고 어쩌다 눈이 마주치면 외면을 해버렸다. 그러다 야유의 첫날 밤 그 일로 어쩔 수 없이 많은 대화를 주고받게 되었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그 아이를 위했다기보다는 이 불상사를 교수님 모르게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 때문이었다. 다행히 그 아이는 내 말에 호응을 잘해주었으며 이참에 학교 생활도 잘해보자며 의기투합까지 하게 되었다. 그러니 나도 이제 좀 따뜻한 마음과 눈길로 보아주어야겠다며 속다짐을 하고 쉬 오지 않는 잠을 애써 청했던 것 같다. 일어나라, 모두 일어나라. 제 아무개가 죽었다. 이제 막 동이 트기 시작했을 무렵이었다. 강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언가를 중심으로 빙 둘러서 있었지만 선뜻 다가갈 수가 없었다. 그대로 얼음이 되고 말았다. 산천의 녹음들이 순식간에 시꺼멓게 변해 있었다. 비명은커녕 아무 소리도 낼 수가 없었다. 이어 극심한 자책감에 빠져들고 말았다. 차라리 어젯밤 마을 청년들과 시비가 크게 번지도록 내버려 두고 말 것을, 그리하여 파출소 신세를 지게 할 것을, 그랬다면 이른 아침에 수영을 한다며 강물에 뛰어들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다. 20살에서 멈춰버린 그 아이의 눈동자가 오랫동안 나를 놓아주지 않았다. 세월이 흐르고 흐른 다음에야 누구를 함부로 미워한다거나 덥석 정에 빠져들지 않을 만큼의 내공 정도는 생긴 것도 같다. 다행이긴 하지만 한편 관성에 젖은 연륜이 때로 씁쓸하기도 하다. 생각해보면 내가 지독히도 싫어했던 그 아이의 모든 부정적인 요소가 어쩌면 내 안에 숨어있던 나의 실체와 전혀 무관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용기가 없는데도 말이다. 누군가에게는 나도 살기였을 수도 있었을 것을.